안녕하세요, 콩콩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제가 파리가 사랑한 천재들이라는 책을 갖고 왔어요. 정말 뜻깊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2019년 연말에 자주 듣던 김미경 TV,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유튜브에서 이 책이 제가 당첨이 됐거든요. 성관 작가가 김미경 TV에 직접 출연하여서 책을 통해서 여러가지 얘기를 나누는 영상을 제가 아주 깊게 들었는데요. 그 영상 마무리에 댓글 이벤트가 있었을 때 꼭 읽어보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영상 소감을 달았는데 당첨이 됐어요. 이런 일이 저에게는 흔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도 기뻤고 나에게도 이런 행운의 기회가 오는구나 싶었거든요. 2007년 처음 도시가 사랑한 천재들 시리즈가 나온 이후로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는 이유가 예술가들의 열정뿐만 아니라 조성관 작가 열정도 담겨 있어서 인 것 같습니다. 저는 파리 하면 예술, 샹송의 나라, 자부심 강한 나라라고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패션 또한 엄청나죠. 20세기에 샤넬이 창조한 패션에 이어서 크리스찬 디올 아시죠? 파리를 패션의 제국으로 완성하고 파리의 에펠탑 주인공 에펠 역시도 1889년 오로지 철골로만 이루어진 세계 최고의 탑을 세움으로써 지금까지도 미에 대한 인류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책 한 권을 통해서도 예술인들의 일생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들의 흔적이 있는 장소를 샅샅이 다녀온 느낌이라면 얼마나 멋질까 생각해봅니다. 이 조성관 문화기행작가의 저서로서 많은 공을 들이고 직접 발로 뛰어서 모딜리아니와 샤넬, 수많은 예술인들의 일생을 취재해서 담은 책이기 때문이죠. 글과 함께 예술가들의 사진과 실제 모습 등이 현실감 있고 다양하게 나와 있어서 눈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모딜리아니, 신의 손 로댕, 패션의 혁명 샤넬, 파리의 불빛 에펠, 신의 목소리 비아프, 이렇게 5명의 위대한 예술가들의 인생과 작품들이 책 곳곳에 펼쳐져 있거든요. 아메데오 모딜리아니부터 보자면요. 아메데오 모딜리아니는 1884년 7월 12일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주의 보르노에서 3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잘생긴 소년이었고 특히 그림에 재능을 보였어요. 그림을 그리지 않을 때는 단테의 신곡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6살에 폐결핵 증세를 보이고 모딜리아니는 결국 베네치아로 갑니다. 책 속에서의 모딜리아니는 약간 괴짜 같은 모습이면서도 자유로운 영웅 같아 보여요. 그의 연인들은 많은데 베아트리스, 잔 아비테르 등이죠. 특히 잔 아비테르는 모딜리아니의 뮤즈로 그림 속에서도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잔 아비테르는 미술학교를 다녔고 모딜리아니와 사이에서 첫 아이를 낳고 둘째가 뱃속에 있을 때 친정에 시로가 있었을 때 모딜리아니가 폐결핵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공식 사인은 결핵성 뇌막염. 결핵균이 폐를 갉아먹고 뇌까지 침범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 폐결핵균이 아주 광범위하게 있었고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까지 이르게 되죠. 한편 그는 화가로서 모두 400여 점의 작품을 남겼고 35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고 갔습니다. 모딜리아니는 천재는 당대는 불행하게 살다가 사후에야 인정을 받고 후대를 행복하게 한다는 진부한 공식의 주인공이 되었죠. 로댕은 1840년 파리 아르베르트 천번지에서 태어났고 11살 때 1851년 기숙학교에 입학해 3년을 보냅니다. 1864년 20살의 재봉사 로즈베르를 만나 사랑에 빠진 로댕. 두 사람은 2년 뒤 아들을 낳지요. 로댕은 이때 코가 부러진 남자를 샬롱전에 출품했지만 낙선을 하죠. 로댕은 까르벨레즈 공장에서 장장 20년을 근무를 했는데 조각 공부를 독학으로 하기도 하죠. 그는 의과대학 해부학교에서 청강생으로 참관하고 인간의 몸을 조각으로 빚어내려면 몸을 이루는 골격과 근육의 구조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1877년 청동시대 성인 남자의 실제 크기로 만든 사실주의 작품은 그 당시 논란이 많았는데요. 사람과 너무 똑같아서 일부에서 실제로 인간을 석고로 뜬 게 아니냐고 했을 정도니까요. 곧 파리 예술계는 로댕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로댕은 우주를 재창조하고 인간의 모든 감정과 정념을 표현하겠다는 구상으로 지옥의 문 제작을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도 단테의 신곡이 영향을 주는데요. 단테는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소포클레스, 셰익스피어와 함께 유럽 3대 작가로 평가되고 있죠. 지옥의 문은 100여 개의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져 있고 조각의 주인공들은 전부 벌거벗은 모습입니다. 쾌락의 절정에 있는 인간부터 파멸로 고통스러워하는 인간까지, 그 중에는 아주 작은 형태의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 생을 마칠 때까지 그 생로병사의 여정에서 겪게 되는 희로애락과 오욕 7종을 로댕은 조각으로 구현하고자 했는데요. 끝내 이 작품을 그는 완성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 문제 때문에. 그래도 로댕의 37년간의 작품에 대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완성인 지옥의 문은 그래도 아주 여운을 남기고 있는데, 로댕도 이때 사랑에 빠지게 되거든요. 클로델이라는 조각가와 함께요. 클로델은 로댕의 작품에 아주 많이 등장하는데, 그녀는 나중에 정신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비극을 맞기도 합니다. 참고로 영화 까미유 클로델 보셨나요? 1988년 만들어졌는데 로댕과 클로델의 세기의 연애 사건 등이 소재가 되었죠. 샤넬이죠. 패션의 혁명이었던 샤넬은 넘버 5 향수가 있는데 저에게도 아주 강렬했습니다. 가브리엘 샤넬은 1883년 8월 19일 프랑스의 중서부 소메르에서 태어났어요. 그녀의 어린 시절은 불우했는데 12살 때 어머니가 병으로 죽고 아버지는 그녀를 고아원에 맡겨버리죠. 생모가 죽자마자 곧바로 생부에 의해 버려진 것. 그로 인해 평생 샤넬은 출생의 비밀을 숨기고 싶어합니다. 1901년 샤넬은 19살이 되었고 스토원의 주선으로 물랭의 한 기숙학교에 들어가죠. 여러분 샤넬하면 코코 샤넬로도 유명하죠. 저도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샤넬의 꿈은 원래 가수였다고 해요. 그녀가 음악 카페 로통드 무대에서 군인들에게 노래를 들려주는데 그 레퍼토리는 파리에서 아주 유행한 노래 코코리코였다고 합니다. 가수의 꿈은 그 가창력의 한계와 목소리 한계로 끝나고 말았지만 군인들은 그녀에게 코코라는 애칭을 붙여준 거죠. 가브리엘 샤넬은 그래서 훗날 코코 샤넬로 불립니다. 샤넬은 스스로 모자와 의상을 디자인하고 만들었는데 승마 바지의 편리함을 깨닫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정말 혁신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티크를 열고 고모 아드리엔이 모델 역할을 했는데 이때도 이것도 최초의 모델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거죠. 그리고 또한 샤넬은 노르망디 어부들이 입던 옷에서 영감을 얻어서 당시 패션계에서 사용하지 않던 편물 소재로 된 외투를 만들었습니다. 샤넬은 많은 남자들과 열정적인 사랑으로도 주목받았는데 보이, 디아길렙, 드미트리, 웨스트민스터 공작 등이었죠. 샤넬은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해서 패션계의 여왕이 되었고 자신의 집에서 독특한 인테리어도 독보적이었죠. 샤넬은 화려함과 다양함 속에서 궁극의 단순함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동양의 샤머니즘을 받아들이고 남성적인 것을 과감하게 여성 패션에 도입하고 융합을 했습니다. 1971년 1월 10일 화려한 생활 속에서도 외로움을 늘 달고 살았던 샤넬은 늙고 세잔한 몸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정말 조성관 작가가 취재했던 그 말 그대로 파리가 사랑한 천재들은 정말 그 값어치 그 이상의 많은 값어치가 있고요. 그리고 일생을 들어보니까 어느 누구도 일생이 특별하지 않은 일생이 없더라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파리를 꼭 기회 되는 대로 여행하고 싶어졌어요.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장기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이루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